자, 오늘부터 비와 비율 단원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로 두 수의 비교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두 수를 비교해 본다 할 때 그 비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뭐가 있냐면 뺄셈으로 비교하는 게 있고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게 있어요. 뺄셈으로 비교하기,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이게 두 가지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둘 중에 어느 한 가지 경우를 씁니다. 뺄셈으로 비교하는 거는 그 두 양을 우리가 빼서 비교하는 거죠. 자, 여기 예를 보면 한 모둠에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이 있어. 이럴 때 뺄셈으로 비교를 하면 남학생 수에서 여학생 수를 뺀다. 즉,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2라는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명이 더 많다. 혹은 여학생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2명 더 적다. 이렇게 많다, 적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면 그 차이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빼서 비교한다. 근데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은 큰 양에서 작은 양을 한번 나눠보는 거죠. 나누면 4 나누기가 2니까 똑같이 2지만 요거는 차이고 요거는 맞으면 B라고 그러는 건데 요거는 4가 2의 2배라는 뜻이죠. 얘는 4가 2보다 2가 많다는 뜻이고, 자, 그래서 2배가 되었으면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가 남학생 수는 여학생 수의 2배다. 여학생 입장에서는 여학생 수는 남학생 수의 2분의 1배다. 절반이란 얘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더 많고 얼마가 더 적고 하는 거는 차를 가지고, 즉 뺄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몇 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눗셈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예에서는 뭐 뺄셈으로도 비교할 수 있고 나눗셈으로도 비교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 양을 비교할 때 뺄셈으로 비교하는 경우와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의 나이를 비교할 때는 우리 형이 나보다 3살이 많다. 이렇게 차로 얘기를 하지, 우리 형이 나보다 나이가 뭐 2배가 많다, 뭐 1.3배다, 뭐 이런 식으로 배로 얘기하잖아요. 즉 나눗셈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나이 차, 즉 뺄셈으로 주로 비교를 하죠. 하지만 물건의 가격을 비교할 때는 이거는 차로 비교하면 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한 박스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배 한 박스는 3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과와 배를 놓고 보니까 한 박스에 사과는 5만 원, 배는 3만 원이면 배가 더 싼 거네.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는 게 2만 원 차이가 나긴 하지만 사과는 한 박스에 예를 들어서 10개 들어있고 배는 한 박스에 5개 들어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과는 하나에 5,000원인 거죠. 5,000원.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는 한 개 5,000원짜리가 10개 들어있어서 5만원. 배는 한 상자에 5개 들어있다 그러면 하나 가격은 얼마죠? 5개 들어있어서 3만원이니까 하나는 6,000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5, 6에 30 해서 3만원이죠. 그러면 사과와 배가 어느 게 더 비싸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요 차이만 가지고 야, 사과가 배보다 2만 원 더 비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씩 차이를 하나 가격, 하나당 가격, 그런데 우리가 단가라 그래요. 단가. 하나 가격을 놓고 비교를 하면은 배가 더 비싼 거죠. 배가 사실은 1,000원 더 비싼 건데 이런 경우는 차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배가 사과보다 몇 배 더 비싸다. 몇 배 더 비쌉니까? 5분의 6배가 더 비싸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배가 사과보다 5분의 6배가 더 비싸다. 하나씩 넣고 따졌을 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보다는 나눗셈, 그러니까 뺄셈보다는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되겠습니까? 그 밑에 보면 상대적 비교, 절대적 비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개념은 사실 아닙니다. 별로 잘 안 쓰이는 개념이에요.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가격이 다른 두 물건을 비교할 때는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두 사람의 나이 차를 비교할 때는 절대적인 비교를 한다. 요 이제
나눗셈을 이용한 거, 이건 뺄셈을 이용한 거에 예를 이제 들고 있는 거죠. 이런 용어는 사실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뺄셈으로 비교하냐, 나눗셈으로 비교하냐. 그래서 그 비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쓰느냐 하는 것은 보통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문제에서 그것을 이제 무엇으로 비교하는지를 결정을 해서 얘기를 하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가볼게요. 변하는 두 양의 관계를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정해져 있는 양이 아니라 뭐예요? 변하는 양이에요. 변하는 양. 예를 들어서 모듬이 있는데 모듬 수가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한 모듬에 남학생은 4명, 여학생은 2명 있다. 그러면 모듬이 2개가 있으면 남학생 8명, 여학생 4명이 되겠죠. 3개의 모듬을 모아놓으면 각 모듬에 남학생이 4명씩 있으니까 4, 32에서 12명의 남학생이 있게 되고 여학생은 각 모듬에 2명씩 있으니까 6명의 여학생이 있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모듬 수가 5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남학생 수는 5, 4, 20명, 여학생 수는 5, 20, 10명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뺄셈으로 비교를 하게 된다 그러면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차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2명, 여기서는 4명, 여기서는 6명, 여기서는 8명, 여기서는 10명 이런 식으로 모듬 수에 따라서 남학생, 여학생 수의 차도 계속 달라지죠. 그죠?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뺄셈으로 비교하게 되면 모듬 수에 따라서 남학생, 여학생 수의 차가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눗셈으로 만약에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몇 배 더 많으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4 나누기 2를 해보면 요거는 2배, 8 나누기 4를 해도 2배, 12 나누기 6을 해도 2배, 16 나누기 8을 해도 2배, 다 2배죠. 그래서 이게 변하질 않아요. 수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 아까 뺄셈을 할 때는 수의 관계가 변했는데 이때는 변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면은 남학생이 여학생 수의 2배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모듬이든지 다 통하게 됩니다. 즉 몇 개의 모듬이 있든지 다 남학생 수는 여학생 수의 2배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하지만 뺄셈으로 비교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몇 명 더 많으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모듬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것이 더 많겠습니다. 더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두 가지 다 가능하긴 한 거죠. 자, 그 밑에 체크하는 문제 한번 볼까요? 진원의 반에는 남학생 15명과 여학생 18명이 있는데 진원의 반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뺄셈과 두 가지 방법으로 비교할 수 있다. 나눗셈이겠죠? 나눗셈, 뺄셈과 나눗셈의 두 가지 방법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뺄셈으로 비교하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3명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나눗셈으로 비교하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떻게 됩니까? 15분의 18배, 즉 5분의 6배가 더 많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1보다 좀 커야 되겠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으니까. 자, 이렇게 몇 배로 얘기하는 것은 뒤에 이제 B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뭐죠? 뺄셈과 나눗셈 두 가지 방법으로 두 값을, 두 개의 양을 비교할 수 있다. 자, 되시겠죠? 이 단원은 여기까지 하고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고 선생님한테 검사 받도록 합니다.